치과에서 체열을 하는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임플란트 수술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임플란트 뼈이식과 관련이 있는데요. PRP, PRF는 치과에서 체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환자분의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직은 환자분의 혈액 안에 있는 성장 인자 등을 응축해 놓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PRP, PRF의 가장 큰 장점은 뼈이식제를 단단하게 고정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이 체열은 치과 의사나 환자들에게 귀찮은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많은 해외 연자들이나 국내 임플란트 관련 연자들이 많이 사용할 정도로 추천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치과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여러분은 치과에서 체열, 즉 피를 뽑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치과에서 체열이라니 좀 생소하시죠? 만약 이런 경험이 있다면 그래도 환자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주는 치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체열을 안 한다고 신경을 써주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은 치과에서 왜 체열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치과에서 체열을 하는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임플란트 수술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임플란트 뼈이식과 관련이 있는데요. 사실 뼈이식은 임플란트 시에만 하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뼈이식 수술은 진행될 수 있는데요. 치근단 절제술이라고 해서 신경치료 후에도 염증이 지속될 시에 뿌리 끝 염증을 외과적인 방법으로 제거하는 수술을 할 때도 뼈이식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뼈이식은 임플란트에 국한된 치료 개념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잇몸의 전체적인 모양을 바꿀 때도 뼈이식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즘에는 임플란트라는 뛰어난 치료가 대중화되기도 하고 치료 효과도 엄청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뼈이식은 사실 임플란트 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치과에서 피를 뽑는 이유는 이 뼈이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피를 뽑는 것이 어떻게 뼈이식과 관련이 있는지 제가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꼭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뼈이식에 관해 설명을 한 적이 많은데요. 요즘에 치과에서 진행되는 뼈이식은 대부분 인공뼈를 이용해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인공뼈 자체가 환자분의 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공뼈는 뼈가 생성될 공간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뼈이식제는 그 뼈이식제 종류나 재료 자체의 특성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뼈이식에서 중요한 것은 뼈이식을 한 곳의 안정성입니다. 뼈이식이 실패하는 가장 큰, 대부분의 이유는 이 뼈이식한 자리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이식한 뼈이식제가 흩날리고 안정적으로 그 자리에 있지 않는다면 뼈이식은 실패합니다. 따라서 뼈이식은 뼈이식을 하는 주변 뼈의 역학적인 공간 자체가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4개의 면이 환자분의 뼈로 둘러싸인 곳에 뼈이식을 한다면 이 뼈이식제는 안정적으로 그 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내 방향에서 이 뼈이식제에 가해지는 힘을 막아주고 움직이지 않게 자리를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방향 중 한두 곳이 뚫려있게 된다면 뼈이식의 성공률은 낮아지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뼈이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뼈이식제가 이식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체열을 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사실 환자분의 피로 뼈이식을 돕는 추가적인 조직과 성장 인자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학창시절 과학시간에 한 번쯤은 본 적 있는 원심 분리기를 아시나요? 환자분의 피는 바로 원심 분리기를 통해 혈장과 혈구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원심 분리 후에 치과에서 사용되는 것은 PRP, 플레이틀렛 리치 플라즈마와 PRF, 플레이틀렛 리치 피브린, 이 두 가지 조직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조직의 역할과 사용 시의 장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혈액을 원심 분리하는 경우에는 혈액이 다양한 층으로 분리가 됩니다. 이 중 혈장 성분의 가장 아래쪽에는 혈소판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여기서 추출한 성분이 바로 PRP입니다. 환자분 본인의 혈액에서 채취했기 때문에 혈소판에서 생성되는 성장 인자들은 생체 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직 손상의 치유에 관여하고 면역 시스템을 지원
개선합니다. 또한 혈액 응고 작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혈관 벽이 손상된 경우 혈소판이 손상 부위에 이동해서 이를 봉쇄함으로써 혈액이 새어나오지 못하게 하고 혈관 벽을 유지시켜 주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혈소판의 성장 인자를 혈장에서 뽑아낸 것이 PRP입니다. 이 PRP는 보통 뼈이식제와 섞어서 사용됩니다. 여기서 이 PRP의 진가가 드러나는데요. 이 PRP는 뼈이식제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끈적하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 이 PRP의 성장 인자나 여러 자체적인 기능이 아닙니다. 이 PRP와 뼈이식제의 결합은 뼈이식제가 수술 부위에 잘 안착하도록 큰 도움을 줍니다. 이 PRP와 뼈이식제가 꾸덕하게 섞인 것을 스티키 본이라고도 하는데요. 아까 제가 뼈이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뼈이식 부위의 안정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PRP는 뼈이식 과정을 더 쉽고 단순하게 해주고 공간을 안정시키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PRF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PRF는 원심 분리 후에 혈장 부분이 응축된 것을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뼈이식에서 사용되는 차폐막의 역할을 보조하는데요. 차폐막은 뼈이식 수술 시에 뼈이식제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막을 이야기합니다. 이 PRF는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차폐막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차폐막의 역할을 보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PRF는 주변 조직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고 PRP와 더불어서 뼈이식제 부위를 초기에 자리 잡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역시 그 자체적인 효과보다 뼈이식제의 안정성을 높여주고 뼈이식 수술 과정의 편리함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환자와 술자를 위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PRP, PRF는 술 후에 환자분들의 통증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PRP, PRF는 치과에서 체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환자분의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직은 환자분의 혈액 안에 있는 성장 인자 등을 응축해 놓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PRP, PRF의 가장 큰 장점은 뼈이식제를 단단하게 고정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PRP는 뼈이식제와 섞었을 때 뭉치게 하고 끈적하게 함으로써 흩어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PRF는 이 뼈이식제 주변을 감싸서 역시 뼈이식제가 움직이지 않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 체열은 치과 의사나 환자들에게 귀찮은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많은 해외 연자들이나 국내 임플란트 관련 연자들이 많이 사용할 정도로 추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수술 시에 체열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환자분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서 번거롭지만 어느 정도는 필요한 절차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임플란트 수술 시에 체열을 해도 당황하지 않기를 바랄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